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만큼 최대 압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CFO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summit? Sure,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I mean, it's really Kim Jong-un holds the key. Right. 그러면서 북한이 준비되면 미국은 3차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될 것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어느 때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앞서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 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야 할 일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지난 5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한편 볼튼 보좌관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 불협화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BM 발사를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언급한 것으로 이런 맥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며 다만 자신은 과거 관련 유엔 결의안을 작성했다면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는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코리 가지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의 중대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섣부른 공단 재개는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do not think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opened. I think that would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o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ould be a violation of sanctions. 이처럼 미 의회에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We're for people to people. So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 regime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카딘 상원 의원은 대북 압박 유지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의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가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두 4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조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현 시점에서 최종 지향점인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적대적인 미북 관계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 목표인 평화협정은 물론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군사적 대립 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북한은 이에 더해 5월 초 2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항 한반도 비핵화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인데 이마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등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 역량이 1년 전보다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1 or 2 nuclear weapons. 마지막 조항인 미군 유해 봉환은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했지만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2019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인민군과의 협의 노력은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달 초 발간된 연합 회보에서 유해 발굴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고 관련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은 10일 미국 민간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대담에서 초안에 담기지 않았던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다시 넣도록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수를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활용이 미국과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동맹국들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국무부 관계자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개설된 자유조선의 자유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도와달라는 구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북한 임시정부임을 주장하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이 만든 이 웹사이트에는 에이드리언 홍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저명한 인도주의 활동가이자 인권 챔피언이라면서 멕시코와 몽골의 고아원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일해왔으며 중국 내 탈북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서는 미 해병 복무 당시 목숨을 걸고 이라크에서 복무한 진정한 미국의 영웅으로 버지니아 대학생 시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게 된 뒤 도덕적인 책임을 갖게 됐다면서 두 사람의 스페인 대사관 침입은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